단 한마디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거였고 가장 빠르게 푸는 스킬 위주의 공부를 1년 내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원래 그건데? 엄마 몰라? 엄마 때 안 배웠어?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뻐 죽고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보자마자 푸네. 그게 얼마나 큰 독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수능이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에게 출제할 수가 있느냐. 딱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다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수학을 그러면 공부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수능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대단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1등급을 제외한 9등급부터 2등급까지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풉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주도적으로 간다. 그만큼 수학교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보통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2차 함수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2차 방정식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왜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는 수학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 단 필수 예제, 유제, 가장 유명한 문제집에 있는 그 기본적인 예제를 풀이하는 방법 또는 기출문제, 몇 년 전 기출이다, 몇 년 전 4점짜리 킬러 문제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지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단 한마디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섭렵해서 풀어봤었던 기억력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맞추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들도 내가 생각해서 시험장 안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수능을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는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수능이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에게 출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일날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시험이다. 아마 만점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예요. 저는 매우 쉬웠다라고 얘기했고 학생들은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 역대급 수능이었다. 너무 어려워서 건들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능의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30번까지 서류 문제를 푸는데요. 2점짜리, 3점짜리는 크게 대학을 가기 싫어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판별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은 수능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4점짜리. 4점짜리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 이 문제가 총 13문제가 출제돼서 52점,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년 수능 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했느냐, 두 문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고요. 11문제 중에서 절반 6문제는 아주 쉽게 거의 3점짜리 수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던 친구들은 풀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게, 그러니까 기출 냄새가 많이 나도록
풀어봤었던 기억력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암기. 지금까지 계속 암기로 공부했지만 또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거였고, 가장 빠르게 푸는 스킬 위주의 공부를 1년 내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풀면 가장 빠르대요. 그 느낌만 가지고 공부했고, 그게 시험 문제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진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쩔 때는 점수가 잘 나오고,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는 갑자기 2등급 나오다가 언제는 갑자기 4등급 나오다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암기에 의존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단 2초, 3초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해설지 보고 암기하고, 그런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장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여러분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벼락치기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출문제를 봅니다. 너무나 안심스럽습니다. 단 한 번도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지. 수학을 그러면 공부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생각의 재료들이 바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모든 거를 알았을 때 사고력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 공부하면서 근의 분리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쉬운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두 근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근의 분리, 한국 X판, 한국 X판, 한국 X판, 한국 X판.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의 부호, 꼭지점의 X좌표의 범위,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를 암기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야, 함수값의 부호를 안 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너 이거 왜 따져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해설지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알아야 됩니다. 왜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지, 왜 판별식을 따져야 되는지, 왜 꼭점의 X좌표의 범위를 따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 세 가지만 따지면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지, 네 번째 조건 안 따져도 되고 딱 세 가지만 따지면 두 근 모두 1보다 클 수 있는 확실한 필요충분 조건이 왜 나오는지를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걸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미분이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X판입니다. 한국 X판.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잘 풉니다. 엄마들은 이뻐 죽습니다.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보자마자 푸네. 그게 얼마나 큰 독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작년 수능, 저는 매우 쉽다고 얘기했고 학생들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유일한 이유, 13문제를 신용으로 냈어요. 처음이었어요. 기출 냄새가 안 났어요. 학생들은 보고 뭐야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나 이런 문제 처음 봐.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완벽하게 수학적인 체계를 이해하라.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학생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해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은 안타까우리만큼 수학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문제에 대해서 100% 외우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거의 20년 되는 세월을 암기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못하고, 심지어 생각을 하려고 하면 수치스러워합니다. 잘 볼 수 있는 예가, 학생들이 문제 풀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살짝 보려 그러면 어세요 이런 걸 보세요 이러면서 가립니다. 창피한 겁니다. 그 학생의 뇌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모범답안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안 풀면 남들이 날 무시할까 봐, 쌤이 얘 공부 못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창피해서 가리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풀어본 적 없었던 친구들이 그
그 자기 힘으로 풀어볼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어떤 어른도 학생에게 그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내일 당장 중간고사인데 뭐라도 해야 된다,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외워야 된다, 그거를 19년 동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과목 중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유일한 과목이 수학이지 않을까. 수능 수학은 중3 때부터 시작이라 그래도 약간 과언이긴 한데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직접적인 연결 과정이 있는데요, 그 3학년 때부터 공부하게 되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었더라면, 아우 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내일이 시험이니까 무조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고 넘어갔었던 그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골마서 터지게 돼 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돼 있다. 딱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다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20점대 후반에 30점대 사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선행학습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나쁘냐면 선행학습이 집에 가야 돼서 그래요. 안 보내줘요. 애들은 수학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3년 전쯤에 대치동에 학원을 하나 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 선생, 여기 들어오려면 상담실장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 그게 너 핵심 키포인트 타입. 아니 한 번도 선행학습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 상담실장님들의 표정이 울먹.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도 빨리 빼는 거 좋아하시니까. 제2장 선행학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행학습.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공부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많은 저는 반대입니다. 현재 교육 방식으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농담인 것 같죠? 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저희 수강생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처럼 1년간의 자기 점수 변화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여기 EBS에 그 본부장님한테 되게 많이 건의했었어요. 우리도 수능 대상을 만들자. 원래 1등급이었던 친구들 말고 바닥에서 올라갔던 친구들, 남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얼마 전 대상을 받은 친구가 바로 축구선수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수학도 해본 적이 없는 26살인가 7살인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몇 개 틀렸죠? 하나 틀렸었나요? 네, 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1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받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아예 몰랐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거야.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쁘냐면 선행학습이 집에 가야 돼서 그래요. 안 보내줘요. 오늘 배운 거는 완벽하게 푸는 거를 학원에서 확인한 다음에 귀가를 시켜준다고요. 그럼 애들은 수학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본질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폐해가 자연스럽게 접착되는 거예요. 모든 선행학습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1 거 2바퀴 끝냈고,
얘는 수학 1까지 3바퀴 끝냈단다. 옆집에는 너 어떡할래? 이런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리고 또 불안해지죠. 그게 바로 공포 마케팅인데 제가 3년 전쯤에 대치동에 학원을 하나 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강의할 곳에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조언을 받았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 너무 의외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정 선생 여기 들어오려면 일단 선방하려면 일단 상담실장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 그게 너 핵심 키포인트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자녀들이 있다. 선행학습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 또는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상담실장님이 딱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예, 애는 지금 몇 학년이고요? 예, 지금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러면 일단 고1 과정은 다 끝내셨죠? 아니요, 우리 애. 고1 과정 안 하고 그냥 수학일로 그냥 곧바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한 번도 선행학습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면 상담실장님들의 표정이 막 울먹입니다. 어머니, 애를 방치하세요. 이럽니다. 그럼 엄마들은 우와, 큰일 났구나.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수학인데 미리미리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어머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당연히 공포심, 그 공포 마케팅 때문에 선행학습은 그 누구도 테스트해주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없습니다. 기말고사 없습니다. 그 과정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몇 년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개념을 배운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빠르다 그랬어라는 정말 수학이라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 고1 수학부터 시작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필수 예제 맞추면 집에 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 방법은 필요 없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킵니다. 이 문제가 요 패턴, 어제 풀었었던 패턴이랑 똑같나? 쌤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서 풀라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곱할까? 뭐 할까?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뭐밖에 없냐면 나 배웠던 거에 적용시키고 싶은데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고력이라는 게 아예 기억력에 밀려서 사라지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게 또 선행학습의 폐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행학습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현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책임이 학원이냐 학부모님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왜? 진도 빨리 빼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애가 오늘 배운 거 다 맞았다라는 그 동그라미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그래야지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학부모님들이 안심을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 학원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귀대기 자녀에게 너 오늘 어디까지 풀었어?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야 이거 이렇게 와 엄마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아빠는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항상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나 오늘 고1 거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할 때 고1 과정을 완벽하게 아는지를 궁금해 하십시오. 그쪽에 계속 관심을 두십시오. 무작정 진도에 대한 문제집 풀이 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그 순간 뭐가 시작된다고요? 암기가 시작되니까. 고3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무작정 학원에만 그냥 보내놓고 우리 애는 지금 선행학습 고1, 고2 것까지 다 끝냈다라고 절대 안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선행학습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선행학습은 남들 다 하니까 시키지 마시고요. 학생이 원할 때 시키세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가 먼저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거는 알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럴 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맹목적으로 외울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라. 저는 심지어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만큼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오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 올리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칠판 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도 없었을 거예요. 칠판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칠판에다가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왜 설명이 중요하냐면요, 스스로가 납득시키는 과정이 바로 설명이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남들의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아무리 스타 강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면 자기가 다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는 1단계가 설명이에요. 금방 알게 돼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요. 지금도 뭐 사교육비가 몇 조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실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 무슨 사교육비가 필요하고, 무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무슨 선행학습 몇 바퀴를 돌려야 됩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아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온다. 불가능하고. 그런데 막상 칠판을 사줬어. 막 설명을 해. 엄마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양변 한번 제곱해볼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쫙 얘기를 했어. 엄마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보시면 되고, 진짜로 알고 싶으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질문 제일 좋아요. 코사인 법칙, 그게 코사인 세타는 뭐 2bc분의 b제곱분의 c제곱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마 학생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거 원래 그건데? 엄마 몰라? 엄마 때 안 배웠어?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코사인 법칙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보셨을걸요? PC, 피타고라스 정리.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랑 똑같다. 직각삼각형의 성질이잖아요. 그거 한 번 넣으면 곧바로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당연히 증명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납득이 돼야 된다니까요. 더욱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자녀한테 68에 48 이랬어. 68에 48 아는구나. 79, 63 다 나와. 완벽한 구구단, 통달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너 64, 24 이거 와. 그러니까 6을 4번 더하면 24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랬더니 애가 무슨 말이야? 이거 더하기 아니야. 이거 곱하기야, 엄마. 야, 네가 네 입으로 64, 24. 그럼 64, 24 곱하기가 무슨 뜻이야? 그래. 곱하기는 덧셈이랑 달라. 엄마,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게 곱하기고 덧셈은 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잘 외우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어요. 구구단의 뜻을 모르는데, 곱셈의 의미를 모르는데 곱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잖아요. 곱셈이 뭔지를 모르는데 곱셈을 잘해. 두 자리 자연수의 곱셈 하는 방식은 아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 이라고 하면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학습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평균이 바로 5등급인데요. 20점대 후반에서 30점대 사이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거 50점 만점인가? 100점 만점인데 중간 정도 한다는 친구들이 20점대, 30점대입니다. 왜 그러게요? 모의고사라는 것은 내신 시험과 다르게 너희 문제 풀어봤어? 라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번도 생각해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다 틀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쌓았던 생각의 재료들을 녹여들여서 아 숨겨진 출제자에 대해 의도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 그게 수학을 푸는 과정인데, 그래서 10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20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시간이 광속으로 지나가게 되는 게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진짜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선행학습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 점수에 평균이 20점대 3점대가 나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학부모님들에게는 지금 당장 너무나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남들 다 선행학습하는데 나만, 우리 자녀만 제대로 수학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 말이 맞을 테니까.